정치 바로 세움입니다. 제1편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확장성. 과거 역대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번 외쳤으나 결국 검찰의 반대와 당시 여권 기득권 국회의원과 이제는 여론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앞장서서 반대를 하면서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외치며 공수처가 탄생합니다.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당과 검찰에서 강렬히 반대했습니다. 조국 사건이 바로 검찰이 자기들이 가진 압수수색과 기소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 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합니다. 제2장. 공수처의 구성과 한계. 공수처는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3명, 수사관 약 40명으로 실질적 공직자 수사에 제한이 많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와 직계가족에 한정됩니다. 고위공직자라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검사, 검찰청장, 장성급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 여기에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이 수사 대상입니다. 제3장. 검찰과 공수처의 권한 분리. 이런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도 없고 기소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련의 사건이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 관련 검찰과 기싸움 한 사건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후 검찰에 이송했는데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고 다시 공수처에 사건 이관한 건데 이때 공수처에서 다시 해당 사건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현 공수처의 반쪽 기소권에 대한 명확한 한계점입니다. 공수처 수사 범위는 29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사 범위는 뇌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허위문서 작성 이런 직무상 범죄가 수사 대상입니다. 그 외 관련 범죄로 형법상의 뇌물공여, 위증교사, 허위조작, 증거인멸, 위증모해교사, 범인은닉 등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범죄 수사의 한계가 명확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범위는 수사 대상 중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다시 검찰로 이첩하여 검찰이 재수사 또는 묵은지 담그듯 캐비넷 깊숙이 감춰놓으면 더 이상 그 사건은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어느 날 불쑥 그 사건을 꺼내는 건 정치적 또는 검찰 세력의 저항이 필요할 때이거나 검사 개인의 사적 이익이 필요할 때일 겁니다.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기싸움하지 못하도록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 기준이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이라면 여기에 수사권과 기소권도 함께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중 수사 대상 범죄 사항에 따라 나눌 게 아니라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라는 수식에 맞게 수사 범위가 아닌 수사 대상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이 필요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고 정치적 또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리해도 짜고 치면 답 없는 거 아니냐 하면 맞습니다. 짜고 치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수사와 기소만 분리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꼼꼼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제4장.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필요성. 예를 들어 민생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행하고 정치인들 뇌물수수, 경제범죄,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세부 조정을 하고 그래도 기소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건은 공수처의 고발 후 수사와 기소를 일괄 담당하게 하는 식으로 분리하고 견제하게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공수처도 조직이 좀 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공수처 인원은 약 60여 명입니다.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엄청납니다. 최혜병 사건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최혜병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인력 부족입니다. 좀 쉽게 기업에 비교하면 납품계약 물량은 많은데 인원 또는 가동할 설비가 없어서 주야 2교대 풀로 돌려도 납품 물량을 못 쳐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기업은 설비 증설과 그 설비를 운용 가동할 인력을 충원해서 생산 캐퍼를 늘려야겠죠. 이런 단순 투자가 현 공수처에 필요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접수가 되면
길면 4년이 넘어도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 4년이 넘도록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검찰청장인 윤석열이 직접 연관된 사건으로 외압 및 조직적 수사방해로 4년이 넘도록 김건희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접수 후 3개월 내 소환조사 마무리, 6개월 내 사건 내역 발표 및 기소 여부 판단, 1년 이내 사건 종결 이라는 기한에 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소 후 법원 역시 6개월 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건을 심층 조사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층 조사를 못한다는 건 사건 접수량의 문제인지 사건의 심각성 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접수된 사건 중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인력이 약 8,000명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과거처럼 검찰의 사건이 집중되는 양과 수사 범위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진행이 더뎌지고 루스해진다면 검찰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 한다는 것이고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1편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확장성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편 검찰개혁과 양형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바로세움였습니다. 감사합니다.